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 나만 챗GPT밖에 몰랐지를 발표할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챗GPT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챗GPT가 기반하는 GPT 모델이 또 어디에 쓰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GPT가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번에 좀 신기한 걸 알아보게 돼가지고 챗GPT 말고도 GPT가 쓰인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챗GPT가 처음으로 기반했던 그 논문이 Language Models or Fusion Learner라는 논문인데요. 여기부터 먼저 보면은 해당 논문은 오픈AI가 뉴립스에서 발표한 모델로 GPT-3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GPT-3는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예측 모델로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는 챗GPT의 토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당시 이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는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파인튜닝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은 NLP 태스크가 해결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파인튜닝은 별도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 복잡도가 크다는 점, 그리고 그에 반해 인간은 몇 개의 예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GPT-3에서는 그 논문에서는 크기를 키웠더니 태스크 어그노스틱 퓨셔 성능, 그러니까 몇 개의 예제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하고 모델은 어떤 모듈을 쓰고 이렇게 첫 번째 위에 그림처럼 하는 것보다 그냥 레이어를 쌓았더니 잘됨 이런 느낌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GPT-3에서는 크게 4가지 세팅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당시 기존 하던 방식인 파인 튜닝, 두 번째로 퓨샷, 세 번째로 원샷, 네 번째로 제로샷을 평가하게 됩니다. 파인 튜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타겟 태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별도로 학습해서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성능이 매우 좋지만 데이터셋이 따로 필요한 만큼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퓨샷 같은 경우에는 추론 과정에서 별도의 학습 없이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제가 몇 개가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따로 별도의 데이터셋이 필요한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지향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원샷은 퓨샷과 유사한데 예제가 1개만 제공되고요. 제로샷은 예제가 제공되지 않고 그냥 태스크에 대한 설명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제로샷 예시인데 Translate English to French라는 태스크 데스크립션만 주고 이제 취지를 번역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로샷이 되겠고요. 원샷은 그 뒤에 두 번째 라인에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태스크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퓨샷은 이제 예제가 더 여러 개, K개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GPT-3 모델에서는 여러 층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구성이 되는데 트랜스포머가 처음 제안된 어텐션 이즈 올 니드 피규어에서 이 하늘색 부분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GPT 모델이 제안됐던 GPT-1, 2를 거치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나 가중치 초기화 방식, 그 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 등등에서 미세하게 수정된 게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GPT-3에서는 스파스 트랜스포머에서 제안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건 또 별도의 논문인데 공간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피규어에 표시된 독특한 형태의 어텐션 행렬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타겟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더 많은 예제가 주어질수록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X축이 예제 개수가 되는데 예제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성능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모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지식이 모델 파라미터에 흡수가 된다라고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비아 QA라는 데이터셋에서 파인튜닝 소타 이 점선을 더 넘어섰다는 거에서 파인튜닝에 어느 정도 비등한 그런 모델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GPT-3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오늘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인월드라는 AI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월드는 AI에 기반해서 캐릭터나 NPC를 생성하는 서비스 스타트업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My name's Jesse. I'm Ragnar. F-Rise. TX 5000. I already have a partner. I didn't realize you had too. Maybe let's talk about this after the mission. Best friends. No one has ever asked me that before. I was never programmed for friendship, never felt connection that wasn't anthropic. Perhaps we can discuss in length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machines. 네, 여기까지가 인월드 기본 소개 영상이 되겠고요.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게임 속에 AI NPC를 내장해서 기존에 선택된 그런 선택지로만 소통할 수 있었던 NPC를 자연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인월드는 GPT-3를 포함한 30여 개의 모델을 기반해서 제공하고 있는 AI 캐릭터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AI 캐릭터에 브랜드 지식을 주입하게 되면은 24시간 상담원으로 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방금처럼 AI 캐릭터를 게임 속에 내장하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대화 가능한 NPC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드는 크게 4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터그레이션, 컨텍스추얼 메쉬, 캐릭터 브레인, 리얼타임 퍼포먼스입니다. 먼저 차례로 설명을 하자면 캐릭터 브레인입니다. 캐릭터 브레인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롱텀 메모리라고 해서 캐릭터가 원래 갖고 있어야 할 지식을 플래시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그냥 캐릭터만의 어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구분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게임 속에 있는 지식들을 장기 기억으로서 보관을 하고 플레이어와의 대화를 단기 기억으로서 기억을 해서 뭔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퍼스널리티인데요. 캐릭터의 성격이나 약점 아니면 캐릭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자연어로 써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얼타임 보이스인데요. 캐릭터가 하는 말들을 TTS를 이용해서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TTS 보이스를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션인데요. 이모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해서 뭔가 말이나 여기에서는 제스처 같은 것도 제공을 하는데 제스처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가 동작하는 상황 같은 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 상담원으로 이용할 때는 브랜드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거나 아니면은 리얼타임 이거는 오타인데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 플레이어 이름이나 어떤 상황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플레이어마다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게임 속에 있는 NPC랑 대화를 하는데 게임에 없는 내용들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First Wall이라는 기능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Is this city larger than New York? Is that a city? I'm not familiar with it.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게임 속에는 뉴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캐릭터한테 뉴욕이라는 걸 물어봤을 때 약간 말을 돌리거나 다른 답변을 하는 기능을 통해서 게임 속 세계관에 없는 내용들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게끔 하는 피처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Is 그 다음에 나머지 강점으로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으로 유니티, 언리얼, 노드.js, C++,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 등 다양한 환경 플랫폼에서 쉽게 통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나머지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어디에 쓸 수 있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I NPC로서 게임 산업에 적용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브랜드 지식을 주입해서 상담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뭐 실제 사례 같은 경우는 LG U+에서 키즈용 교육 앱을 만들 때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잠시만요. 로그인 해야 되는데. 뒤에 이상한 게 있대. 뒤에 아이쿠. 지금 나올 거라. 이게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도 인월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캐릭터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진 캐릭터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브라우저에서 코어 디스크립션, 뭐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결점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 모티베이션 잘 안 보이실 텐데 모티베이션처럼 목적, 이 캐릭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설명한다 이런 등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개성, 이 사람의 이 캐릭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공격적인지 평화적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브랜드 회사다 그러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소리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잠시만요. 옛날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우당탕탕 아이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이름이 아이쿠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를 대표하는 아이쿠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만요. 이 캐릭터의 기본 컨셉은 초록색 피부의 외계인이고요.
그다음에 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아 캐릭터고 또 딥러닝 그 저희 아이쿠의 마스코트로서 딥러닝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건네볼게요. Hey there. I'm thrilled to meet you. Is the mascot of the Korea University Deep Learning Society. I'm always ready to spread the joy of AI and make it accessible for everyone. Whether you're a beginner or an expert, we're all on this journey of discovery and growth. So, what brings you to our society? Are you interested in diving into the fascinating real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이런 식으로 나는 아이쿠 그 딥러닝 동아리의 마스코트고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solutely. The Korea University Deep Learning Society, also known as AICU, is a vibrant community of students and enthusiasts who share a passion for all thing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Our main goal is to promote and foster interest in these field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the wider community. We organize various activities to achieve this, such as paper review seminars, where we discuss and analyze the latest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It's a fantastic opportunity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stay up to date with the advancements in the world of AI. 이런 식으로 아이쿠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간단히 넣어놨는데요. 사실 더 많은 활동들을 넣어놨는데 중간에 페이퍼 리뷰 세미나처럼 어떤 활동이 있는지 또 아이쿠에 대한 그 제가 주입했던 지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h, I'm glad you asked. My favorite team project is called. Will you buy this, Canada? It was such an amazing experience. We worked on building an OCR system that accepts handwritten images and outputs the corresponding latex equation. It was challenging, but also incredibly rewarding to see our hard work come to life. Working on this project with my team was an absolute blast.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로 번역한 게 칸다야 살레 프로젝트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논문은 여기고요. 오늘 키워드는 AI 파워드 캐릭터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